오늘 저기 그 민경호 대표님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사실 저기 진짜 귀빈이 저기 계신데 맞아. 저분이 맞아. 지금 메이크업 관계로. 근데 사실 민 대표님의 그 어두운 얼굴 뒤에 있으면 누구라도 진짜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서민 교수님이 저를 디스하느라고 지금 굉장히 없으십니다. 물가에 내려와 어린아이. 언젠가 보복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얘기 잠깐 하자면 시사유랑 사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사유랑에서 우리가 이제 민 대표님을 편든다고 민 대표님이 강적들에서 제대로 대접 못 받고 배려 못 네, 받았다. 네. 강적들 문제 있다라고 막 욕을 했더니 강적들 MC가 댓글을 달았어. 그래갖고 제가 사과문을 작성해서 민 대표님한테 보내면서 거기 이 말이 있어요. 제가 민 대표님을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제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인 건 명백합니다. 상처를 굉장히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리액션 한 번 안 해주면 민경호 대표님 너무 여려. 근데 이렇게 여린 분이 아니 10만 명 앞에서 진짜 큰 그 연설을 다 휘어잡던 그 카리스마는 어디서 그거는 관정기가 있어서. 사실 관종의 최고봉이 누구냐 갖고 막 싸울 때 항상 고민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준석을 따라갈 수가 없어. 맞습니다. 이준석은 우리나라 관종의 거의 그렇습니다. 총집대성이. 맞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정말 저 민경호 대표 쌍욕하는 거 처음 들었어. 김기현 그 당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네. 너무나 황당하고 웃겨서 대통령의 의도가 그냥 미루어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 김기현 당대표가 계기다가 뭐하든 개겼잖아요. 개기는 걸 보면서 아유 죽으러 간다 이러고 있었는데 더 웃기는 거는 지금 이제 밝혀진 거에 따르면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는 그만두는데 울산에 출마한다. 네. 이런 수를 하고 그러니까 울산 출마하는 순간 김기현 당대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중앙 정치에서는 사라지고 네. 이제 그 지역 토호가 되는 지역 토호가 아까 되게 김민석처럼 되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김민석이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엉뚱하게 이준석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모종의 어떤 정치적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뭐 완전히 죽으러 가는 길이지. 그러니까 거래라고 하는 게 뭔가 줄 게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마이너스 삼성한테 뭘 받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욕할 때 이준석이 그냥 맞장구 쳐주고 맞아. 더 큰 욕을. 여기서 화가 난 건 뭐냐면 김기현 당대표가 정치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낙연을 만났다.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 그렇지. 그리고 이준석이 막 만나자 그래. 그러니까 저 김기현의 처지를 보고 그러면 김기현이 아 그래 한번 만나줄게. 이건 모양이 돼. 근데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이준석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화났던 건 뭐냐면 한 당의 당대표가 저런 수준의 정세 인식을 한다는 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진짜 심한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김기현만 욕하는데 갑자기 오다가 김기현 당대표 계속 하라고 옹호했던 그 초선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발본색원에서 없애버려야 돼! 이런 거 근데 진짜. 내가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예. 혁신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김기현 당대표가 막 싸울 때 그때는 그때 제가 했던 거는 김유진 여사한테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 뭘 안 듣냐면 내가 국힘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김기현 불출마 하자 그랬잖아. 불출마 선언을 갖고 해야 된다. 계란이라도 하나 던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김유진 여사가 내 말을 안 들었어. 근데 여기 민 대표님 빨대양이 맨날 이제 민 대표님 놀리고 막 이런다고 해서 막 불판이 많지만 강적들 나와 보니까 여기만큼 따뜻한 건 없죠? 그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맞습니다. 기존 126만 유튜버 자 우리 배승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와 마스크까지 썼어. 이렇게 남의 방송에 이렇게. 그래. 우리의 쟁점은 3주 전에 내가 국힘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쭈구리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마이크가 없어서 제가 들고 해야 세상에 대접이 죄송합니다 소홀해서. 되는데 식사하다가 잠시 불려왔는데 너무 쭈구리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예쁩니다. 우리 민경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역시 그 민경호 대표님이 한 2주는 좀 빨리 본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빨리 본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너무 앞서간다. 그렇지. 정맞게 딱 좋아. 그러니까 이게 또 뭐지? 왜 이러는 거야 분위기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잡아먹혀요. 맞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김기현 사태에 대해서 우리 배승희 변호사님께서 사태.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욕이 있다면 네. 바로 이 사람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아 정말 욕이 나오더라고요. 뭐랄까 뿌락치가 이게 바로 이거구나.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선에 플러스 4선이 찾아간다는 그러니까,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김기현이가 플러스 4선을 그냥 날로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그 개입. 사건에 사실은 피해자인데 네, 본인이 네. 피해자면은 빨리 그거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재판 결론 빨리 내라고 하고 막 더 싸우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 맞아 맞아요. 이 생각해보니까 사람이 또 그러네.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 네, 민주당 같으면은 아마 난리 났죠. 100일 시위 들어갑니다. 그거 갖고. 아니 지금 벌써 전국이 난리 났죠. 그럼요. 그러네. 선거 개입 이게 그러네. 웬말이냐 하면서 막 난리가 네. 났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문제야. 세 가지. 세 가지나 얘기를 해도 될까? 그러니까 두 이를테면 가지만 하죠. 시간 없는데. 아 선생님 사회자가 이러도 되는 거야? 나 정말 아까 그래 물론 물가에 내놓은 애 같기는 해 내가 그렇지만 사람들이 지금 전국의 핵심 플레이어가 누군가에 대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김기현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뭐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이 범여권에서 즉 35%에서 45% 지지세를 갖고 있는 여기서는 확고한 핵심 플레이어는 대통령이야. 그렇지. 대통령이 확 쥐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히 얘기하는 건 이미 김기현은 죽었기 때문에 요 시간부로 김기현을 더 칠 필요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김기현과 부한회동했던 자들을 색출해서 그러니까 영남 초선 그다음에 그 장제원을 제외한 영남 중진들을 색출해서 내가 볼 때 국힘을 이번 기회에 영남 보수정당이 아니라 수도권 중도 보수정당으로 바꿔치기 해야 돼. 그래서 더 공격을 합시다. 배 변호사님 어떻게 동의되시나요? 아 굉장히 동의되고요. 이런 말씀을 또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김기현이가 당대표직을 물러났지만 네.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당대표직 사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쇼잉한 거예요. 본인 쇼잉을 한 거예요. 이준석과 함께 쇼잉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뭐 우리가 뭐 김기현을 향해서 일부 국민의힘이 야, 그 당대표직을 사퇴했으니까 굉장히 희생한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프레임 가면 안 된다.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의원직을 불출마하는 그날까지 더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그 말씀하신 초선 의원들 다 색출해가지고 다 같이 불출마 물갈이 대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 네. 이 투샷을 보니까 좀 저기 아버지와 딸 같아요. 대표님 오빠와 동생 뭐 이렇게 합시다. 아니 근데 믿습니다. 아버지와 딸 정도의 차이 아니야? 진짜 그렇지. 좀 그렇긴 그렇죠 하더라. 학번이. 그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뭐 좀 과장된 거긴 하지만 네. 수도권에서 6석을 얻는다 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나오면 대표가 제일 먼저 진짜 나서서 뭔가 뭐 자기가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맞아. 대책을 말하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책임 그 사퇴서를 갖다 페이스북으로 제출한 거는 정말 나도 않습니까? 쫓기듯이 맞지?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준석이랑 만나라고 한 중진 의원 2명이 있었대요. 네. 국민의힘 네. 중진 의원. 네. 뭐 누군지 뻔히 아시는 거 아니에요? 하태경 아니면 뭐 영호- 윤상현이 윤상현.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저는 아, 추측을 하는데 네, 네. 그 사람이 나와서 이준석을 만나라고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도 울산에서 그 이준석과 대통령이 그 후보 때 만났을 때부터 네. 네. 이미 김기현은 이준석하고 내통을 하고 있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2차 가출을 했을 때도 김기현이가 후보를 설득해서 만약에 그게 뭐 대표직을 사퇴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김기현이가 굉장히 그런 역할을 좀 했었고 대표가 됐을 때도 이준석과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이 계속해서 뭐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 내부 사정을 아는 것처럼 해서 계속 대통령실을 공격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김기현이가 굉장히 그 뿌락치 역할을 한 거죠. 그렇지. 그렇게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만남이라는 것이 그냥 처음 만났는데 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앞에서는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이준석과 함께 씻고 있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러네. 우리가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요. 네. 깜냥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지만 맞아요. 이 당대표라는 자리가 이준석이 하도 난리를 쳐놨기 때문에 어. 관리형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선택한 게 맞아요, 김기현이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김기현이가 이번에 이준석을 만나는 것이 과연 한 번이겠는가. 네. 그
그런 점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 이준석과 하태경 그리고 인요한 혁신이가 왜 하필이면 1호로 이준석을 받아주고 뭐 이준석한테 무슨 내각을 그쵸, 구성할 그쵸. 수 있는 뭐 이런 자리를 줘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끼리 내통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이 이준석을 이번에 만났을 때도 씹었던 거 아닌가. 네. 이 쟁점을 하나 붙이면 이준석 파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해서 저는 어쨌든 강서 선거에서 11월 10일 강서 선거에서 네. 국힘이 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준석이 포괄했던 청년층, 중도층이 일정하게 떨어져 나간 결과.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선거를 했는데 민주당이 졌어요. 이게 민주당이 패배한 겁니까? 아니지. 원래 민주당은 거기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민주당이 강남구청장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도전을 한 건데 민주당이 졌다고 해서 강남구청장 선거를 졌다고 해서 민주당이 야 이거 봐라. 이재명 리더십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원래 지는 곳이었어요. 강서구청은. 근데 유일하게 김태호가 조금 이긴 거죠. 그것도 네, 몇 천 네, 표 네. 안 되게 네, 이긴 네, 거예요. 네. 야, 배변 세게 더. 그러니까 강서구청 성산고에서 별로 진 게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원래 때문에 그 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한 평가랑 연관되는데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의 어떤 혁신안도 특히 이준석 관련된 안것도 별로 그럴 필요 없었던 거다라는 얘기 같고 그죠?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는 많이 졌고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시도를 했다. 근데 의미 있는 시도가 잘 안 먹혔다. 이렇게 두 개로 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김기현 체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지금 배변은 김기현 체제는 하태경, 네. 이준석 등과 치밀하게 모의한 결과가 발각된 거다. 이런 시각이고 내가 볼 땐 아주 무기력한 세력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을 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에 네. 없는 자들이 저런 모반을 꾸민 거다. 이런 정세 인식이죠. 그거에 따라 다르고 세 번째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김기현은 울산에 출마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정세에서 조금 좀 벗어났다고 보고 네. 무엇이 집중이냐면 영남 초선들 이번에 친윤 초선들하고 영남 준진들 장재원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네. 이번에 적절히 군기를 잡고 그다음에 수도권 중도 보수정당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네. 네. 제압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 이게 좀 되게 애매해. 수도권 중도 보수라면 애매한데 솔직히 말하면 한동훈, 조정은 같은 젊고 그러니까 스마트한 엘리트 중심으로 당의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 한동훈 중심으로. 나는 그렇지. 그치?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동훈- 별거 아닌데 중도 보수라고 하면 우리도 중도 알러지가 있으니까 한동훈 중심이라고 해주면은 좀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치. 그래서 두드러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또 배변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인요한 위원장의 그 풍을 나는 것도 진심이었나요?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들어와서 노원을 가라. 지금 노원 못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간다 어쩐다 하는 건데 뭐 그런 점에서 인요한 혁신이도 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보니까 인요한 혁신이가 그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혁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뒤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소통이 있었고 하태경도 뭐 인요한 쪽에 사람을 보내서 얘기도 했었고 또 이준석과도 뭐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떤 인요한 위원장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특히 대통령을 팔았을 때 이미 그때는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고 뭔가 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천위원장 자리도 달라고 했던 게 아닌가. 아니 근데 그런 정세인식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근에 벌어진 이 장제원의 갑작스러운 저런 거나 장재원은 몰라서 그러는 얘기인데 장재원은 사실은 그 불출마를 하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윤핵관이라는 그런 오명도 썼고 또 멀어지기도 했다가 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친윤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친윤인 게 뭐 잘못이에요? 나 친윤. 그게 잘못된 거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 때문에 마치 뭐 친윤이 나쁜 것처럼 윤핵관이라는 프레임을 네, 씌웠잖아요. 네. 정말 나쁜 놈이야, 그놈이. 그러니까요. 그러네. 아무튼 그래서 장재원은 불출마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마음 먹고 있는 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가 인요한한테 당신이 맴매 맞고 우유 마실래? 그냥 마실래?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본인이 3선 이상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도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가 이렇게 된 건데 좀 너무 그 장재원의 그 평가가 자꾸 좀 절하되는 것 같아요. 그게 동력이 뭔가요? 동력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배변은 장재원의 어떤 순수한 마음 뭐 이런 걸로 보는 건가?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모든 키워드는 대통령이 쥐고 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어. 장재원 의장이 그런 결단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아무런 플레이도 안 했다면 한국은 정말 위기야.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 상황이거든. 아 이분은 야, 진짜 찐윤이야. 옛날에 수령님 모델에서 습작이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칭송하나? 이게 장재원이 뭐지? 부춤한 거를 윤석열의 공으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느슨하게라도 항공모함 이렇게 느슨하게 하듯이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여기서 플레이어 진정한 플레이어가 아니라면 여권은 수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다 어수선해 보이지 국민의힘이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대통령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해. 아우. 그래가지고 네. 35%에서 45%쯤 되는 보수적 유권자들 여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꽉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어떤 국면들, 이를테면 이준석이 어떻고 뭐 이거를 다 대통령이 원거리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통제 못하고 있는 거는 48%까지 올라가는 이 국면을 통제를 못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랑 연동되는 거냐면 지금 현재 국힘이 영남 보수당으로 간다면 네. 35%에서 50%까지 이 국면을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지. 또 그러니까 달라. 35% 윤석열이 생각하는 35%와 영남 보수 생각하는 35%는 달라. 영남 보수 정당 보수 세력은 35%만 있으면 돼 그냥. 근데 대통령에는 35%보다 플러스 더 많아요. 알파를 10%가 더 필요한 거지. 이 35%가 자꾸 개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줍시다. 진짜 가슴이 뭉클합니다 진짜. 이승전 윤으로. 아니 나는 내가 매일매일 대통령 당황스럽네. 지지율을 확인해서 정세 분석하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구나. 아니, 저도- 빠였구나 빠심. 아니 저도 방송하기 전에 용산을 향해서 절 3번 하는데 야, 이길 수가 없네요. 여러분 난두 번 빨대왕은 타이틀 곡이 롱롱타임 어고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운빨은 이쪽이야. 내가 생각을 하다가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뭔데? 뭐냐면 모든 생각보다 윤석열 더 사랑해? 그렇지. 건국 신화를 쓰거나 뭘 할 때 윤석열의 건국신화? 이건 못 따라간다. 수령님 오시시오. 스토리가 연결돼야 돼. 윤석열 스토리가. 쪽이 아래서 나왔어? 그러니까 한동훈을 우리가 띄울 거잖아. 한동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건국 신화를 쓰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돼야 그러네. 돼. 영남 보수파는 틀렸다. 이걸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영남 보수라고 하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을 뒷받침하는 두 개의 힘 보수 엘리트 집단과 지역 토호 세력 중에서 토호 세력을 잠재우면서 보수 엘리트가 그렇지. 전면에 등장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영남에도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박소영 같은 사람은 진짜 엘리트거든요. 박소영은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는 주사파식 사고야. 아니 네. 근데 뭐 탈주사 해야 돼 이제. 호남도 뭐 민주당 호남 이렇게 하니까 민 대표님 그럴 수도 있죠 또. 사실은 한동훈의 건국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의 건국신화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웅이고 한동훈 장관이 단군이잖아. 어? 그건 오바야. 오바. 그래가지고 표 떨어져. 근데 그러니까 김기현의 실체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죠. 그 빨리 한 거죠. 그러니까 총선 때 알았으면 총선 때 이 그냥 선거 지났으면 어떨 뻔했어. 이런 인간과 그렇죠. 총선을 치렀으면 난 진짜 끔찍하다. 진짜. 그러니까. 맞아, 오히려 맞아. 이준석이 어. 좀 한 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이 한 거죠. 국민이 한 겁니다. 지금 김기현은 대통령과 싸운 거거든요. 네. 대통령한테 그걸 한 개긴 건데, 거지, 맞아, 개긴 맞아. 건데 이걸 우리가 못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 방송에도 뭐 실시간도 쌓였지만 댓글도 굉장히 그 분노의 댓글이 지금도 막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은 김기현과 이준석 둘이 장난치다가 결국 국민들한테 몰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쫓겨났다. 그러니까. 둘 다 쫓겨난 거야. 둘 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정치적 분란이 조성되고 네. 이 분란에서 굉장히 이색적인 세력들이 나타나고 보수 유권자들의 힘으로 정치적으로 응징하는 국면을 근데 옛날에 있습니다. 이준석이랑 김기현이랑 만나고 무슨 얘기 했겠어? 대통령 불통 이런 개소리 했겠지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야 여기서 대통령이 저렇게 뚝심을 갖고 불통이든 말든 밀어붙이자는 내전 났어 이러는 거야. 아니 지금 내전이야.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을 받을 거야 말 거야 해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인텔리들이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받는 순간 어떻게 돼? 예언이 자기 충족되는 네. 게 있어. 그게 네. 무서운 건데 셀프 자기 충족적이에요. 25% 정도가 이렇게 반윤석열인데 이게 받으면 이게 확대 증폭돼. 그러니까 아메바처럼 확대 증폭돼서 안 받으면 증폭이 안 돼? 안 받으면 그러니까 25%에 머물러 있는 거지. 네. 자기 충족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걸 참 잘하는데요. 이재명이 이렇게 재판을 며칠간 막 언론에서 때려대도 네.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나가라는 패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 위증 사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주당은 그래서 이틀이면 이슈가 끝나버려요. 네. 김건희 특검 안 받았어요. 안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한 그렇죠. 이틀이면 이슈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민주당이 계속 들이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 국민의힘도 좀 이렇게 설득하면서 딱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막 이걸 자꾸 막 좌파하고 우파의 결정적인 차이는 좌파는 그러니까 되도 않는 어떤 쟁점을 걷고 계속 전선을 쳐. 뭐뭐뭐뭐 해서 윤석열 퇴진, 뭐뭐뭐 해서 윤석열 탄핵. 그러니까 저 서울에서 열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열리는 그 탄핵 집회 같은 것도 점점 커져요. 우파는 저렇게 장기간 집회를 하기 어려워요. 근데 좌파는 이게 커지면서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중년 세대 여기 나는 그걸 유심히 보는데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충분히 어떻게 자료를 조사해 거기서 윤석열 퇴진 탄핵 외치면서 자기가 그냥 흥분, 삐를 받아 그러면서 확대 증폭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그 단계로 있는데 우파는 약간 좋게 얘기하면 합리적, 나쁘게 얘기하면 무기력해. 무기력하면서 계속 밀리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심리나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확산되면서 약간 약간 무정부 상태까지 와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박근혜 탄핵 때는 심리적으로 우파들이 심리적 뚝이 무너지면서 그냥 확 탄핵까지 가는 건데 지금은 35%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 오케이.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저기 우리가 좌파들이 또 유튜브가 있잖아. 우리는. 유튜브가 우리의 강력한 빨대왕과 배승희 배승희가 따따. 있기 때문에 따따부터 아니 배승희 변호사 TV. 반면에 이제 여기서 버텨야만 뭐가 있냐면 저기 이재명 사법처리 국면이 거의 극점에 와 있거든. 네. 현 정세의 핵심은 내가 볼 때 이재명 사법처리예요. 네. 이재명 사법처리가 코앞에 있고 이재명 사법처리에 기초한 정치적 입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낙연 같은 경우가 저 왜 저러냐면 저게 무슨 이제 와서 민주주의를 느낀 게 전혀 아니고 이재명 사법 처리가 위험한 국면으로 진입한다고 보고 움직이는 거라고. 신당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태는 이재명 사법 처리 국면에서 형성돼 있는데 우파는 그걸 네이밍을 안 해. 그걸 안 하니까 정작 정세 핵심이 이재명 사법 처리는 그냥 묻혀버렸어. 선거 준비를 그 위해서 배승희가 하고 있잖아요. 혹시 정말 유일하게.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이 연설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열변을 토하고 싶은 게 있는 강격들에서 못한 거 이렇게 강격들에서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배승희 TV에서 했으면 좋는데. 이건 진행자의 문제도 있어요. 원래 아니, 원래 진행자가 저는 배승희 변호사가 잘하기 때문에 답변 잘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닙니까? 있죠. 근데 조수빈 아나운서도 저는 저는 누구라고 얘기 안 진행 했어요. 훌륭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예뻐. 미모는 더 나아 변호사. 아니 알았어. 아니 모든 화제를 이재명 사법 처리 여기에 집중.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난 하루 종일 집에 가서 원래 이래 원래. 자 말하세요. 지금 또 말 끊는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어. 그러니까 네. 도둑질을 누군가 하고 있단 말이야. 네. 이재명 사법 처리가 지금 핵심이야. 네. 따라서 모든 우파들은 모든 관심을 이재명 사법 처리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재명 사법 처리가 안 되더라도 이재명 사법 처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그 정세 인식 때문에 정치적 변화가 생기는 거야.
저거 이재명 찍소리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바쁘잖아 지금. 그리고 이낙연이라는 거대, 이낙연 신당이 8% 정도 나오던데 여기가 떨어져 나갈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 안이 지금 막 휘청휘청 하는 건데 이재명 사법처리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게 마치 그거는 없는 것처럼 지금 되고 뭐 김건희 특검이니 뭐 별로 사이드에 있는 의제들이 막 떠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쳐야 돼 우파들이. 진짜. 싸워요. 아니, 아니 근데 여기 우리 민 대표님 몇 번 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여기선 정말 몇 미터 안 되는 곳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찾아오는데 못 찾아와? 여기가 어디지? 민 대표님? 아니 제발 좀. 민 대표님? 민 대표님? 야 여기가 나도 어디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이야. 가끔 길을 잃긴 해. 근데 시민단체 길을 대표인데 길인데 길을 길치야. 시민단체 길치로 이름 바꾸죠 그냥.